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질문이 왔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볼게요. 최유정님이 보내셨고요.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몇 달 전 팀노바를 알게 되어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꼼꼼히 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보긴 했지만 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근데 뭐 물어보는 게 신뢰는 아니죠.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현재 26살 졸업 예정, 4년제 컴공을 전공했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있지만 코딩을 정말 못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스펙이라고는 컴공과 관련 없는 대외활동 몇 개와 중소기업 인턴 2달 정도입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뭐 원래 저 정도 하지 않나? 더 나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인턴으로 했던 일도 HTML, 스타일 시트, 단순 코딩 업무여서 사실 컴공 학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였습니다. 원래 인턴한테는요 좋은 일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보면 인턴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글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같은 회사인데도 인턴은 인턴 코스로 가고 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되는 회사도 있어요. 진짜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다니까요. 원칙에 입각해서 막 이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회사는 이익주고 집단이고 솔직히 지금 그 회사 망하면 그만인 곳이라 상당한 유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학교들은 솔직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막 등록이 막 부족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배가 불렀거든요. 특히나 인서울 학교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것들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우리가 효율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뭐 나라에서 뭐 군대도 그렇고 나라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운영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개인 기업들 있죠. 뭐 법인이라도 사실 대표가 개인이고 개인의 이윤축으로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 웬만하면은 개발 쪽은 인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개발 그냥 본인이 잘하시면 인턴 안 하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그거를 많은 팀노바 졸업생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죠. 저희는 인턴으로 가는 경우 없고요. 인턴은 그냥 실력 키우면요 인턴이 없습니다. 네, 그냥 잘하시면 인턴 없어요. 인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앞에 수습기간 해가지고 막 해도 그게 결국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쭉 자기 경력이 돼가지고 그냥 계약상의 유리함 정도를 가지는 거지. 그것도 수습기간도 없게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 수습기간이 있어도 막 좀 되게 줄여서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수습기간도 사실 수습기간이면은 월급을 다 안 줄라 그래요. 막 70%, 80%막 이지랄해.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데는 그냥 가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조건 되게 좋게 가요. 거의 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가요. 우리는 항상. 아무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쓸데없는 말이 많았네요. 대학 2학년, 3학년쯤부터 코딩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휴학을 한 뒤 어렵사이 모은 돈과 알바도 병행하면서 IT 학원도 다녀봤지만 그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선 그때 팀노바를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후회도 많이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후회할 일이 있나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막상 취업 준비를 하려 해도 서면상으로 내놓을 스펙도 실력도 없어서 괴로웠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자취 중이며 넉넉지 못한 집안에 손 벌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 막말로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사무직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팀노바 수업 수강 기간 동안은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수강료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수업은 수강하게 되는 건 빨라도 28에서 29살이 될 테고, 수료를 하게 될 경우 거의 30살이 될 텐데 여전하이 30이면 서류 심사 때 나이에서 거른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나이와 전공, 학력에 상관없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딩 못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피눈물 쏟을 각오로, 뭐 피눈물까지 쏟아요. 각오를 임할 수 있는데 나이가 걸리진 않을지, 수강생 중 나이가 많은 여자 수강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서류 심사 때 나이 30이면 거른다는 건 전형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구전되고 전형적으로 대기업 그런 기준 아닐까? 근데 대기업도 꼭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회사마다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눠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하나 더 올렸던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막 이런 거 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게 은근히 대기업을 이제 신봉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완벽하다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사실은 중소기업은 개쓰레기일 거거든.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기업에 잘 들어가는 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임금이 더 적고 그런 중소기업의 특성이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잘 들어가면 꽤 괜찮은 조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기업이 사실은 막 연봉 막 삼성이나 막 그런 뭐 네이버 이런 곳처럼 정말 돈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요. 실제로 어떤 대기업은 2,800에서 3,000 시작하는 대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용감해지죠. 저는 같이 일도 해보고 거기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같이 해보면서 얻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의견에 확신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어쨌든 좀 태도를 많이 보는 그런 분야에서는 여자 나이 30살이면은 좀 보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서 보통 보면 남자들 30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 케이스를 보면 대학 나오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휴학 안 하고 쭉 스트레이트로 갔을 때 26살에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 잠깐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28, 29 되는 거 되게 뻔할 텐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냐, 한 스물 네 살 때 사회생활 시작한다고 보면 그 좀 그런가? 저는 근데 이런 고민 진짜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한 고민과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는 전혀 달랐던 고민을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실력만 갖춰지면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팀노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32살 친구도 있고 이제 아마 구직할 때 되면 33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막상 또 구직을 시켜보면 그렇게까지 소름 끼치게 막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의외로 그래요. 그냥 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당장 만약에 정말 맛있는 호떡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얘가 몇 살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런 급한 회사도 있다는 거죠. 니즈 자체가 지금 당장 그냥 잘하는 호떡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얘가 40살이든 50살이든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 친구가 호떡 장사를 더 오래 해서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딱히 엄청나게 선입견을 가진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일을 못하고 채용을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IT 업계는 지금 당장 이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니즈가 강한 회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주변의 얘기만 들어요. 저도요, 되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병특할 때요, 별 쓰레기 같은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쓰레기 같은 회사, IT 업계 바닥 같은 회사밖에 거의 기회가 없었어요. 연봉도 되게 적었고. 거기 가서 거기 실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스펙에 저 병특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냐 그러니까
족도 모르는 게 되게 아는 척을 하는 애예요. 좀 그런 타입이 있잖아요. 가끔 나이 그 당시 제가 20대 한 초반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30대 한 중후반 되는 사람이었는데 뭐 학교 어디냐냐 물어더니 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람 보는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도 IT 업계 저보다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그냥 실력만 잘 키우니까 디지털 대학교 나오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비교는 돼요. 예를 들면 저랑 최상위에 올라온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 올라온 그런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한양대 컨공 뭐 서울대 컨공 그리고 저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경력이 1도 없어요. 저는 경력이 1년 반인가 2년인가 더 그 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 정도 있었는데도 동일선상에서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걔네보다는 아는 게 많았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 학교 자체가 좋은 학교 안 나온 거. 그래서 좋다고 표현하는 건 제 관점은 아닌데, 그리고 좀 걔네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봤자 뭐 24살이었는데 23살인가 2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냥 잘하면은 저는 24살, 30살이든 32살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40살의 신입은 조금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근데 같은 실력이면은 좀 어린 사람이 그러겠지만 30살은 그렇게 올드한 나이가 아닌데, 한 33, 4살, 34살까지는 제가 구직을 다 시켜봤거든요. 그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걱정하실 정도의 나이는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 없다면 걱정하실 나이 맞죠. 하지만 보통 팀노바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트레이닝에서 만들어내는 팀원들의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저는 보통 제 인생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자신감이 워낙 있고, 그니까 자신감의 원천은 결과거든요? 저는 보통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요. 보통은 그냥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만들었을 때, 저의 자신감은 항상 높이 이렇게 생기곤 하는데, 늘 인생이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먼저 자신한테 물어본 다음에, 나는 개발자로서 고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면 일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고 싶고 특정 분야에 나를 가두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이해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인생 계획을 세워서 저 나름대로 프리랜서로서 그리고 저는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1인 프리랜서인데 상대방이 가끔 그래요. 우리는 출근하는 프리랜서를 찾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같이 일 안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는 저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뭐 파가 된 적도 있고 파이가 된 적도 있고 그냥 일 잘한 적도 많아요. 저는 사실 일 훨씬 잘한 적이 훨씬 많죠.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 결국에는 서로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괜찮냐 나쁘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28이든 29이든 그게 무슨 문제지? 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신입인데 뭐 36이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는 신입인데도 36이든 37이든 한번 뽑을 만한 생각은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도 포기만 안 했으면 조금 아쉬웠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학력도 되게 좋은데 어떤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 사이가 되셨을 텐데, 그분은 제가 직접, 뽑아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트레이닝을 할 생각이었는데, 중도 포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월급 줘가면서 트레이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책임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말 툭툭 던진다고 사람들이 책임감이 절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책임감이 적었으면 우린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알바 제도라든지 뭐 별도의, 그러니까 또 좀 더 저렴한 연봉을 주더라도 꼭 이렇게 야무지게 제가 옆에서 키워가지고 경력 만들어가지고 같이 구직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아직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좀 얘기가 된 친구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같이 일 좀 해보자. 뭐 유준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수료를 하고 가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 들어간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랑 연구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 수준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도 만들어줄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았네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이가 걸리진 않습니다. 그 나이는 그렇게 올드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강생 중 나이가 많은 여자 수강생들 얼마나 되는지. 여자 수강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10명 있으면 한 두세 명? 3명? 4명? 그러니까 요즘 수업은 여자 수강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그때 수요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8명 한 클래스면은 뭐 한두 명?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수업 이렇게 많이 할 때 모아놓으면 꽤 많아요. 지금 응용 2단계는 되게 많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도 한 7대3 정도의 느낌이 나는데,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여자 수강생? 한 30살 이상으로 기준 잡을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 많진 않구나. 남자는 꽤 많거든요. 남자는 30살 넘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 한 막 두세 명 되나? 정확히 제가 나이를 몇 살인지 막 정확히 막 알고 있진 않아서 한 두세 명? 근데 그 중에 32살인 친구도 있고, 근데 보통 여자들이 군대 그걸 안 갔던 2년 시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오는 편이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나는. 아무튼 뭐 그닥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본인이 이것 때문에 멘탈이 깨질 것 같다면 저는 안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굳이 막 그냥 하시던 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 와서 자기 멘탈 못 그러니까 어려워서 잘 안 돼서 멘탈 못 잡는 건 진짜 전문가다운 고민이에요. 멋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현실 막 상황을 막 재는 거야.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고 막 자기는 초라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비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더라도 정말 뭔가 더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거의 진짜 막 다 발휘도 못하고 그냥 딱 불쌍불쌍하게 이렇게 졸업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다 취직을 잘 시키는 게 저의 실력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 결국에는 자기가 실력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정직해요. 그런 면에선. 결국에는 저는 실력이란 건 어떤 로또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또가 당첨될 확률 자체가 그 실력이 좋으면은 더 높아지는 느낌이랄까. IT 업계도 로또 같은 거 있어요. 뭐 우연히 뭐 창업을 같이 하는 어떤 대표가 있었는데 걔가 기술력이 없어. 내가 도와줬더니 대박이 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많아요. 그런 기회는 널렸습니다, 주변에. 널렸다기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많아서 몸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대다수예요. 엄청 몰려요, 일이. 나이를 초월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하이엔드 개발자들한테만 주어진 행운이죠. 근데 그런 개발자 만들려고 저는 되게 빡세게 하는데, 뭔가 비교 대상군이 되게 불쌍한, 말도 안 되는 교육기관이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되게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아웃풋 자체가 너무 다른데, 지금 실리콘밸리 부트캠프랑 비교를 해도 제가 예전에 비교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긴 있나?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수소문 좀 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길게 하고 막 그래도 아웃풋적으로 막 그렇게 막 차이 나는 거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잘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멀티 플랫폼인데 걔네는 단일 플랫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차이나요. 아무튼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무슨 막 옛날에 막 그랬었어. 잘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 이런 친구들 있죠. 지금 본인이랑 되게 비슷한 분, 그러니까 성진이란 친구가 생각나는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 그 기초 처음 제가 딱 만났는데 지금 응용 2단계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뭐라 해야 되지? 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처음에 날 봤는데 막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29인가 왔었어요. 29인가 29이었는데 이제 30 됐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처음 하는 비전공자들보다 훨씬 못했는데 지금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약간 개발이란 거는 득도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오르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까지 알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보면 이제 별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선을 못 넘으신 거예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됐죠? 유정님은. 그래서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개발이란 게 계속 도전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 이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도 뭐 이해하고 땄겠어? 그냥 외워서 땄겠지.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 여기 대다수고, 여기 오는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와서 막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막 자기 막 그런 거에 막 빠지고 이럴 거면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피곤해요 사실. 이게 내가 그 나이를 계속 본인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강사들이 나이 가지고 막 쪼면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 본인이 그거 가지고 막 멘탈이 쪼개지는 거랑 강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랑은 강사들 입장에서는 견제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한다면 본인이 난 나이가 안 되니까 안 돼 뭐 이러면은 진짜 히키코모리 같이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회가 싫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기가 싫고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면 능률이 너무 떨어지고 개발은 그렇게 물론 배우는 데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하면서도 솔직히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여기 팀노바 애들이 막 후기 같은 거 쓰면은 막 되게 막 죽을 것 같고 막 다 막 난리 날 것 같고 막 고문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그거 걔네들 막상 얘기 나눠보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후기 보면은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힘들었던 경험들을 투영해서 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개발은 굉장히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발전시킨 분야예요. 오덕오덕 하신 분들 이런 개발에 굉장히 흥미 느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주류의 문화이기도 했었거든요. 특히나 1980년대 이럴 때는 IBM에서 막 IBM PC가 막 나오고 막 그럴 때도 막 오덕오덕한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했었고 요즘 같은 경우가 그나마 보편화 됐다고 해서 요 정도지 원래는 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계승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난 그림이 좋아 이러면서 막 그리던 사람들이 점점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지브리 스튜디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좋아서 하는 분야예요. 좋아서 하는 분야. 근데 이제 너무 저걸 모르니까 제가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이 상대를 해봐서 본인이 멘탈 스스로 쪼개지만 않는 쪼개서 막 본인 스스로 자기를 막 함정에 집어넣고 막 그러지만 않으면 시간 하면 다 돼요. 이렇게 그 코딩이 되는 걸 감사하고 인정받는 걸 감사해 할 줄 아는 상황인 친구들이 보통 그래서 이제 코딩이 될 때 감사해 하죠. 그리고 저를 엄청 잘 따라요. 왜냐? 내가 그렇게 그거 되게 하는 거 별로 저한테 어렵지 않거든요. 코딩이 되는 마법이라고 하죠. 마법까진 아니고. 아무튼 나이 가지고 근데 여자 수강생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왜냐면 제가 다 몰라요. 그렇게 막 저는 제 수업 친구들만 관리를 하고 이것도 버겁고
저는 제가 강의한 거랑 제가 담당한 부분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막 여자 나이 30살이라 그렇게 막 헤비한 느낌은 아니에요. 28, 29살만 돼서 와도 30살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저 믿으세요. 별 문제 없어요. 윤주란 친구 최근에 구직하고 그런 친구도 이제 30살이니까. 아, 근데 뭐 엄청 붙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